삼기류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1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0월 22일이고요. 오늘은 2023년 9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임술월 개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개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 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는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쯤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원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은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 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울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술가는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친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겨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이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개수일간은 왕하면 병화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줄 때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월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월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 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계절이 월이 있는데, 신유, 술월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 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토 당연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치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지지로 진술, 축 및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축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 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술월의 개수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 물이죠. 수에 해당이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와 같다라고 하면 개수는 작은 물과 같이 우로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옹달샘이라든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수의 특징 청징함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수일간이 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술월은 어떤 계절? 토가 왕한 계절이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은 토극수하죠. 월령에 있는 토가 일간 개수를 갖다가 극한다. 물론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완전 파극이 될 수도 있지만 일간이 세력이 있으면 파극까지는 아니고 개수가 탁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수의 핵심 임수도 물이 깨끗한 걸 좋아하겠지만은 특히나 개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또 같기 때문에 이 청징함을 잃게 되면은 뭐다 개수의 용도 쓰임이 없게 되는 것이다. 병화는 빛, 정화도 빛. 그래서 토가 많아서 빛을 회광하면 화로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옹달샘 또는 음용수와 같기 때문에 그 맑고 깨끗함을 잃으면 개수로서의 쓰임이 없게 되겠고 쓰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귀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단코 좋아하지 않는데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에는 술월에 간목을 먼저 치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하고 달라서 작은 물이기 때문에 먼저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 토가 일간 개수를 극하지 않고 토생금하고 금생수하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술토 정관이기 때문에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단 중요한 것은 이 신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마르지 않도록, 개수가 탁해지지 않도록, 개수가 토에서 파극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로서 수의 근원을 만들어 줬다라고 하면 다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토가 장난치지 않도록 토가 많아져서 개수 신금을 갖다가 신금을 매금하고 개수를 파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는 별도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가 많아져서 개수를 탁하게 하거나 신금을 매금시키는 것을 목극토에서 목이 토를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이것 상관, 경관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상관, 경관이죠. 상관, 경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간에부터가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상관경관이 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상관경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못 쓰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의 용도, 나의 쓰임이 없게 만들면 그 토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주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상관경관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나 술월의 개수가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10중 8구 개수는 매몰이 돼요. 그러면은 정관이 나를 매몰시키는데 정관이라고 해서 좋게 볼 겁니까?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아무리 좋은 남편이라도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 거고 아무리 좋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힘이 들고 해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대기업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법으로 인해서 큰 회사 같은 것이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키지 못하도록 통제할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뭐다? 간목으로서 그 관성을 갖다가 완전 파괴시켜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토가 일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술월의 개수는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신금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개수의 근원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목으로는 토가 왕해져서 개수를 파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술월이라고 해서 조우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를 치용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비균겁제인 임계수를 가지고 간목을 생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도 필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술월의 개수는 신금, 간목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사주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또 볼 수도 있으니 원칙을 알고 예외적인 것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잡아가시면 사주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개수 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이 되겠고요. 자,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 음수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였고요. 오늘 개수는 음수가 되면서 월지에 있는 술토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양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 나를 극한다라고 해서 극아자, 일간이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아자가 있고요. 악극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극하는 것, 그 다음에 극아자는 나를 극하는 것, 이렇게 주체가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극하는 것은 우리가 식상이라고 표현하고 식신상관,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이라고 표현하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관리하고 보호해주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근데 정관이라고 하는 개념과 정관과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렇죠. 나를 관리해주는 일체의 뭐 좀 좋은 쪽으로 보면 뭐 법, 윤리, 도덕, 그 다음에 국가기관의 관청 같은 경우죠. 그리고 뭐 국민이나 이런 옛날 같으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뭐 목민관 개념, 이렇게 해서 나쁜 놈은 혼내주고 잘한 놈은 상 주고 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관성을 표현하고 정관을 표현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제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나를 공격하는 해악으로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래서 질병, 도적, 적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보게 돼서 명리를 배울 때 우리 육신 배울 때 정관은 좋은 것, 편관은 나쁜 것 이렇게 많이 배우기는 하는데, 이건 일간에 따라서 정관, 편관이 좋을 수도 있고 정관이 좋을 수도 있고 편관이 좋을 수도 있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흑백 논리에 나눠서 정관은 좋은 것, 편관은 나쁜 것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제가 예를 들어서 개수와 임수가 있을 때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경우, 목의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쓸 때는 저는 개수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수, 임수보다는.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 개수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을목 입장에서 개수는 편인이 되는 것이니, 이걸 갖다가 정인이냐 편인이냐를 나눠서는 안 되고 음수냐 양수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갑을목은 음수인 개수를 좋아하고, 만약에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공력, 이 목을 생해주는 공력은 양수인 임수보다는 개수의 공력이 크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겠고, 정관, 편관도 마찬가지로 어떻다? 일간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실질적인 것을 따져서 봐야지, 무조건 정관이라고 해서 좋고 편관이라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다. 단 한 가지,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보게 되면 탁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 개수는 정관이 됐든 편관이 됐든 결코 좋게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래서 정관 격이 됩니다. 월지에 있는 무토가 정관이고, 그래서 뭐 좋다라기보다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심하면 왕토에서 매몰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 너무 왕한, 신약 관왕한 구조가 된다. 그래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라기보다는 억제하고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술토 안에는 지장간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지장간에 따라서 또 사주 격국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자, 초기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중기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본기가 무토죠. 당연히 무토 투출하게 되면 정관격의 신약사랑한 구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고, 만약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될 수 있겠죠. 월지에 있는 초기인 신중, 술중에 있는 신금이 천간에 투출하면 요거는 인성입니다. 아까 말했던 편인 같은 그런 편인 격이 될 수 있겠고요. 관성이 나를 바로 공격하지 않고 토생금 금생수에서 관성이 나한테 들어온다 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관인상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술중 정화가 투출될 수도 있겠다라고 봤을 때, 개수 입장에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음화를 보게 되면 내가 극한 악극자를 본 거죠. 제가 요거 악극자를 식상이라고 했는데, 요거 식상이 아니라 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극하는 재성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편재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편재격이 되게 되면 일간이 일단 약하기 때문에 관성도 재성도 감당할 수가 없겠고, 만약에 가장 좋은 경우에는 신금이 천간에 투출하거나 경금이 투출해서 개수를 생조해 주는
구조가 되는 것이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아극자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까 식상, 이거는 식상은 내가 생하는 거죠. 생자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고, 자, 월간 보게 되면 임수 투출되어 있습니다. 일단 겁재를 봐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일간 자체가 약한 경우에는 비견 겁재를 보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죠? 친구한테 친구하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맞고 있어. 그러면 형제 자매가 지나가다 보고 그냥 쌩 까고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와서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개수가 또 투출되어 있으니 뭐 이렇게만 보면 수가 3개니까 뭐 왕할 것 같지만 이 왕한 수 3개가 지지의 뿌리를 두느냐 두지 못하느냐를 보고 나서 왕하냐 약하냐를 봐야지 천간 3개 있다고 해서 무조건 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연지 묘목을 봤습니다. 개수 입장에서는 이건 식신이 되겠죠. 내가 생하는 것 묘술 합의되는 것이니 일단 일간의 왕세적으로 봤을 때 목은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토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묘술 합의된다 하더라도 일간 개수가 뿌리가 없으면 금방 뜨거운 열기에 원점 뜨겁진 않겠지만 증발돼서 날아갈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만 되면 아직 수가 3개를 하더라도 일간이 왕하다 약하다 거기다 일지가 축토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이 미토가 아니고 축토인 것은 조금 괜찮긴 합니다. 미토는 건토죠. 술미 형도 되면서 건토이기 때문에 이 미에는 수가 통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축토라고 하는 것은 축 안에는 개수 신금이라고 하는 개수와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가 암장, 지장간으로서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능히 수가 축에 뭘 할 수 있다? 여기 개수에 통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다 약하다 이걸 또 신왕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고요. 이거는 불약, 약하지는 않다 또는 왕하지는 않은데 이것도 조금은 신약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축 하나의 간신히 이렇게 의지하고 있고 그것도 축술형까지 되게 되면 언제 이 축토가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미시를 받다 축술미 사명이 아니라 이건 축미 충이 되게 되면 개수 임시 뿌리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날아간다. 그래서 미시를 보면 좋을 거예요, 나쁠 거예요? 당연히 안 좋다. 이거는 천간에 어떤 글자가 온다 하더라도 좋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건 화가 없어서 조후도 되지 않는 그런 구조이겠지만은 중요한 건 개수의 근원, 개수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해자수를 얻거나 지지로 신유 금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조후는 어디에서 대운에서 끌어당겨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 조후 때문에 여기다 화를 치우고 일간수가 너무 약해지는 단점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게 되면 요거 축술형도 되지만 자축합도 되죠. 근데 요거 있잖아요. 원래는 자축은 자축합토라고 그렇게 한 지지육합에서 배우는데 자축이 합할 때 천간에 저렇게 임계수가 있으면 이거는 자축합수로도 본다. 이거는 수가 수로 화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어떤 분들이 축토는 토이지만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론도 있지만 그거는 낭설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무자기축이 이게 임수가 아니고 무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기토였다. 그러면 이거를 토로 봐야지 수로 볼 수는 없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그냥 축토만 딸랑 떼내가지고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은 어떻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개시 같은 경우에도 연지에서 시지에서 이렇게 해수를 보고 개수 투출도 이것도 임자시 개해지 모두 천원 일기격이 됩니다. 천원 일기격은 천원은 원래 3원이라고 하죠. 3원이라고 해서 천원이 지금 하는 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그 다음에 천지인 인원이 있죠. 그래서 천원은 천간을 뜻하는 것이고 지원은 지지를 뜻하는 것이고 인원은 뭐가 남았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지장간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천원일기라고 하는 것은 천간이 하나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수로 쭉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지원일기도 있습니다. 지원일기격 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지가 예를 들어서 해수 자수 4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지원일기격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나쁜 사주다 결단과 좋은 사주는 아닐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토왕절에 수가 약하지만은 축해에 뿌리둔 수가 이렇게 네 개가 있으면 이거는 어떤 사주? 그렇죠. 신왕사주가 된다. 한습한 사주가 된다. 목화운으로, 특히 개수니까 목화운으로 가서 조후해야 되는 그런 구조. 원국에서 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후만큼은 어디서? 그렇죠. 대운에서 빨아 당겨서 써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갑인시,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축 하나에 뿌리를 둔 개수 두 개 임수 하나인데 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그 약한 수의 기운을 목에 쪽 빨아 당겨줘. 물론 인중병화가 암장되어 있어서 조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죠. 수가 3개라고 해서 쪽수를 세가지고 우리가 왕하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요.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을묘시 마찬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병진, 정사, 무옷이 대표적으로 무옷이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추고형, 축수령 뭐 이거 다 걸리는데 제일 중요한 추고형, 축수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수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다? 여기에 두고 있다. 근데 추고형, 축수령 되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됐건 누가 옆에서 자꾸 꼬집고 발로 톡톡 차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술월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 왕토는 이 무토는 어디에요? 오, 축, 술에 다 뿌리를 뒀죠. 어마어마한 왕토입니다. 이거는 10중8구 개수를 매몰시켜 버린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대고 뭐 대운에서 뭐 미대운, 기미대운 들어왔다 이런 깨박살 나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무시 안 좋고 아까 말했던 미시, 기미시가 되겠네요. 축미충, 축술미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토도 미축술에 다 뿌리를 두죠. 개수는 완벽하게 이 기토에서 파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위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신장, 자궁, 방광 좋을까요? 나쁠까요? 매우 좋지 못하지. 심장, 화가 약하니까 조금만 깜짝깜짝 놀래도 심장에 큰 무리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정사시 되게 되면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축, 이렇게 합이 되죠. 원래는 사유, 축, 삼합이잖아요. 근데 이 본기인 유금이 빠져 있는데 사축 합을 인정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긴 한데 합력이 전혀 없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중에 있는 경금이 조금은 축토를 보면 화가 이제 설기가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이 살아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축토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사화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제일 바람직한 거는 원국에 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경신시나 신유시보다는 제가 봤을 때 경신시가 조금 더 좋습니다. 개수가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축토가 있기 때문에 뭐 유축 회금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경신시, 신유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오늘 같은 날은 택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뭐 일요일이기 때문에 설마 오늘 택일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오늘 낳는다, 당연히 저는 경신시를 남녀 불문하고 어떻다, 추천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 신유시, 임자시, 개해시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나머지는 뭐 굳이 생각해 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아까 말했던 정사시는 사축, 요거 잠깐 살펴볼 수 있겠고, 병진시는 습토, 진토도 습토지만 이거 토가 너무 많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신시, 신유시, 임자, 개해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